자, 정치와 법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워볼 내용은 정치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교과서가 과목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정치하고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본표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그리고 정치의 기능.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상황일 것이고, 오른쪽은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흔히 왼쪽에 있는 상황,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이 하는 행위가 정치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오른쪽에 있는 활동도 정치다. 그러니까 학급에서 이렇게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건 역시 정치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정치의 의미가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혹은 고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행위가 정치라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치의 정의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충돌 이것을 해결해서 사회를 유지해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를 보는 첫 번째 관점은 국가현상설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 국가현상설이 힘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정치는 국가만의 행위다라고 인식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이 정치다라고 보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합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또 국가, 정부, 국회나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래서 정치는 국가만이 가지는 속성, 현상이다.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일만을 정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국가가 독점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가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는 국가 기관, 국가 안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겠죠. 과거의 참정권, 그러니까 선거권이 확보되기 전에는 일반 평민이나 노예, 농노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귀족, 왕, 관료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국가 현상설이 주로 이뤘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 현상설의 문제는 국가가 있기 이전에 현상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국가 현상설은 국가가 생겨나야만 정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국가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원시 사회, 원시 부족 사회. 그런 사회에서도 이 정치와 유사한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 원시 사회에서 추장을 뽑는 행위. 그래서 정치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국가현상설은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해내지 못해요. 정치를 국가만의 행위라고 한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는 집단현상설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다. 넓은 의미의 정치죠. 정치는 뭐냐? 집단 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가 정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치라고 보는 거죠. 정치를 일상생활에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정치가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일체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다. 정치는 이제 권력과 맞물리는데 학급 안에서도 이 권력관계가 존재하죠.
권력을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권한. 학급 내에서도 담임선생님이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반장, 부반장과 같이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또 그 학급에 있는 구성원들 함께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그런 행위들도 역시 정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정치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희소 가치, 돈, 권력, 명예 같은 거죠. 그것을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주의랑은 다른 의미예요. 권위주의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본인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권위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를 권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가치를 나눠준다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끔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정치라는 겁니다. 여러 집단에서 정치적 행위가 일어난다. 근데 국가현상설에서 이 집단현상설을 비판하는 게 뭐냐? 국가는 특수한 존재라는 거예요. 국가가 특수성이 있어.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합법적 강제성이야. 국가는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죠. 다른 집단에도 강제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도 해요. 규범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국가가 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어디 가두거나 제한하거나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법은 지키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가현상설에서 반박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현상설은 강제력은 국가만 가진다라고 보고, 집단현상설은 강제력을 다른 집단도 가질 수 있다. 정치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가현상설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일어나는 행위, 또 국가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치라고 인식을 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의 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국가에서 일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정치라고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는 또 사회를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 또 국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보다 더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치가 기능해가고 있다. 못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서 행복해지게 나아가느냐, 그것이 정치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일단 양면성을 지닙니다.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립하는 서로 다른 가치가 존재하고 있고, 정치는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죠. 그 수단들이 대화나 타협이나 설득, 동의와 같은 거예요. 이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죠. 학급에서 반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의사를 결정해 갈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사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권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력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아까 정치는 양면성을 지닌다라고 했죠. 이 양면적인 가치,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를 대화, 타협, 설득, 동의와 같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면 그때 우리는 권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치 권력은 자발적인 지지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대립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은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시대가 강조하는 것들, 또 사회적 상황, 뭐 코로나의 극복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이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족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거죠. 뭐 국민청원 같은 거, 그죠? 여론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이해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정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자료실에 올라온 학습지에 보면 확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법의 의미와 이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